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단원을 나가게 됩니다. 8단원 세계화 평화 부분인데요. 이제 세계화 지역화에 관련된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예정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배워봅시다. 자, 이제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화, 지역화의 개념을 오늘 알아볼 겁니다. 이건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세계화, 지역화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되는 세계화, 이거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이제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취 기준인데요. 여기서 알아볼 것을 해설을 보면은 일단 성취 기준, 세계화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를 조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그래서 세계화와 지역화의 관계, 그 다음에 세계도시 형성과 다국적 기업의 등장에 따른 공간적 경제적 변화 등을 이제 오늘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 양상, 문화의 획일화와 소멸, 빈부격차의 심화, 보편인류와 특수인류 간 갈등 등 세계화가 초래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지금 제가 밑줄 친 이 부분들을 오늘 할 겁니다. 이제 오늘 하게 될 거니까 잘 집중해서 듣도록 하십시오. 먼저 세계화 지역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지역화가 일단 어떻게 해서 확산이 되었는지부터 설명하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되었고 지역 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역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세계화와 지역화가 이제 등장하게 된 건데 이 개념들은 잘 기억을 해야겠죠. 세계화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공간이 개별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서 전 지구로 확대되어 간 현상을 우리가 세계화라고 합니다. 즉, 이제 교통수단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공간적 제약이 축소가 되면서 이제 세계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무역기구의 등장에 따른 자유무역 확산으로 이제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것. 그렇다면 이 세계화가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제 영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메모하시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 국경의 의미가 약해집니다. 국경의 의미가 약화된다라는 거. 지역 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경의 의미가 서서히 퇴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국경이 남아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경계라고 할까요? 이런 보이지 않는 벽의 이런 느낌은 많이 좀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경을 넘나드는 잠시만요. 두 번째로 국경의 의미가 약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국경을 넘나드는 이런 문화, 그 다음에 자본, 그 다음에 정보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경의 의미가 약화된 대신에 그 국경을 넘어서는 문화와 자본, 정보의 양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면서 동질적 문화 경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질적 문화 경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의 문화 요소를 누리는 지역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예를 들어 어떤 블랙핑크라든가 블랙핑크라든지 트와이스라든지 이런 가수들의 노래를 우리나라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듣는단 말이죠. 이런 거를 동지적 문화 경관이라고 해요. 같은 문화 양식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한 지역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세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한창 유행했던 코로나19가 예를 들 수 있겠죠. 중국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고 중국 자체 문제로 끝날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이게 전 세계로 퍼져서 팬데믹 양상을 보였죠. 이게 전염병들도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의 내용, 세계화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료학습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세계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세계화 예시를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K-팝 트위터 2020 국가별로 가장 많이 언급된 K-팝 아티스트를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익숙한 가수들이 많이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BTS, 엑소, 블랙핑크, 세븐틴, 그 다음에 뭐 각종 가수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저 동질적 문화경관이라고 했죠? 동질적 문화경관. 그러니까 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모든 지역에서 나타난다는 것,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세계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는 이제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갖는 현상.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지역의 특성이 강화되면서 지역의 독특한 요소들이 세계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세계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세계화에 따라서 각 지역의 관계를 맺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그러한 특수한 지역적 요소들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지역화라고 하는데 지역화의 예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 마케팅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리적 표시제가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글씨가 좀 흘렸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마케팅은 뭐냐면 특정 지역 주민과 기업인 행정기관 등이 기업과 관광객 등에게 특정한 장소를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이런 방식을 말합니다. 말하고요. 지리적 표시제는 우리 특산물 있죠? 이 특산물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거를 안내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의 특성을 강화시켜서 세계적 가치를 지니도록 만드는 것. 이거를 지역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역화의 예시를 한번 보자면 우리 보면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 기구들이 있습니다. 국제 기구이긴 하지만 지역 기구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유럽연합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 협력회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남미 공동시장 이런 것들이 있죠. 지역 공동체들끼리 뭉쳐서 교류하는 것이 이제 세계적인 가치를 갖게끔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지역화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료학습 1번을 볼게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한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과거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던 베네치아는 역사와 전통, 보시면 잠깐 밑줄 좀 치고 할게요. 베네치아는 역사와 전통, 그 다음에 문화를 축제라는 틀에 담아서 발전시키고 있다.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이것 하기 위해서 전통 축제인 카니발을 대중적인 예술로 승화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누가 목적지에 먼저 도착한지 시합을 벌이는 데서 유래한 레가타 축제를 지역 주제로 활성화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베네치아가 많은 유적과 건축물들을 바탕으로 전통 축제들을 지역 축제로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역의 축제를 세계적인 가치로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1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냐면, 1번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이제 지역의 축제를 세계화시키기 위한 거, 아까 지역화라 그랬죠? 그래서, 이 1번에 들어갈 말은 세계화입니다. 잠시만요. 색깔을 바꿔서.
그러니까 1번, 자료학습 1번은 지역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2번으로 가면 베네치아가 많은 유적과 건축물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카니발 축제, 레가타 축제를 지역 축제로 활성화시키고 있다. 특수한 지역적 요소들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이거를 지역화라고 한다 그랬죠? 지역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지역화의 사례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된 세계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사례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다국적 기업.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된 세계화. 일단은 다국적 기업이 있고요. 다국적 기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세계 도시가 있습니다. 세계 도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알아볼 건데 먼저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은 많은 기업체들, 다국적 기업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뭐 페이스북, 트위터, 그 다음에 구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알고 있는 거 크롬도 보이네요. 자, 이런 다국적 기업은 그럼 무슨 뜻이냐? 다국적 기업의 의미는 무엇이냐? 세계 각지의 현지 법인을 두는 대기업들을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국가에 자회사, 지점, 생산 공장을 두는데요. 생산 공장을 두고 세계적인 규모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은 공간적 분업을 지향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화 보이시죠? 영국 축구팀이 경기에서 우승하자마자 이를 기념한 티셔츠를 만들기로 했고 이걸 미국의 모 회사에다 티셔츠 제작을 맡긴다. 이 회사가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캐나다 연구소에 옷의 디자인을 맡기면 옷감을 만들어서 베트남으로 보낸 이 옷감을 염색을 하고 중국에서 옷을 완성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제 본사가 있고 이제 연구소가 있고 생산 공장이 있겠죠. 기업별로 이거를 전 세계 곳곳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적 분업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느냐? 잠시만요. 좀 지우고 이거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 공간적 분업은 그러면 어떤 입지 조건에서 실행이 되느냐? 일단 공간적 분업이 예를 들면 일단 본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가 있겠고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 공장이 있겠죠. 생산 공장이 있겠죠. 일단 본사는 어떤 지역에 있어야 될까요? 그 기업의 중심이잖아요. 일단은 대도시에 있겠고요. 대도시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이라든가 인력 확보가 쉬운 곳에 위치를 하겠죠. 인력 확보가 쉬운 곳에 아마 입지를 할 것입니다. 본사. 연구소도 마찬가지겠죠. 연구소도 이제 상품의 질을 계속해서 상승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기관들이 많으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이나 연구시설이 많은 곳에 이런 연구소를 두겠죠. 대학이라든지 연구시설이 많은 곳에 이런 연구소들을 주로 두겠죠. 맞음 생산 공장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마 아까 우리 전에 다문화 사회 할 때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측면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이런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은 그럼 어떤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느냐?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 위치할 수 있겠죠. 노동력이 풍부한 곳, 이곳에 생산 공장 위치할 수 있겠죠. 일단 임금도 저렴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공간적 분업입니다. 꼭 그 기업과 관련된 모든 시설들이 한 국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세계적인 곳에 이제 세계에 흩어져서 존재하는 것 이런 게 이제 다국적 기업이 지향하는 공간적 분업입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의미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도시입니다. 세계도시. 전 세계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를 우리가 세계도시라고 한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세계 정부의 흐름을 주도하는 도시들을 이걸 세계 도시라고 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도에 보시면은 세계 도시 포럼 참가 도시 이런 도시들이 대표적인 세계 도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세계 도시들은 왜 등장했을까?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었는가? 일단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게 되죠. 경제활동이 세계화되었다라는 거. 경제활동이 세계화되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각 국가 간에 옛날 같으면 경제 이런 활동이 자국에 국한되죠. 키케야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만 이런 경제 교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는 각 국가 간의 경제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국가 간의 경제가 개방이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유무역이 확대가 되고 있죠.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 이 자유무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계무역기구. 다른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FTA가 있죠. 경제자유무역협정 FTA가 있죠. 이렇게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다국적 기업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계도시가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계도시로는 뉴욕이 있죠. 뉴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료학습 2번이에요. 뉴욕과 관련한 사진이다. 빈칸에 알맞을 말을 써보자. 보면 뉴욕은 런던, 도쿄, 파리 등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중심지를 역할을 하는 곳이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뭐였죠? 예, 세계 도시예요. 세계 도시. 특히 뉴욕은 제가 볼게요. 뉴욕은 세계 경제, 국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뉴욕 증권시장의 주가 하락은 다른 국가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제연합회의에서는 국제사회 주요 문제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진다. 여기 뉴욕 증권시장의 주가 하락. 예전에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배웠을 때 대공황 문제 배웠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이런 세계 도시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엄청나다라는 것. 그만큼 세계 도시가 그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의 이동 및 교류가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문화 사회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보면 먼저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시오. 자, 1번에 보면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공간적 제약이 축소되었다. 어떻습니까? 교통수단과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세계화랑 지역화가 활성화되었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세계화 지역화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했었어요. 이거는 맞는 말이죠. 다음 2번에 세계교역 증진을 목적으로 등장한 세계무역기구의 등장으로 자유무역이 축소되었다? 세계무역기구의 역할이 무엇이냐?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아니죠. 3번에 다국적 기업은 본사, 연구개발 및 생산 기능을 통합하여 한 지역에 자리 잡게 하였다. 맞습니까? 이것도 아니죠. 이 다국적 기업에서 지향하는 바가 뭐였어요? 다시 쓰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에서 지향하는 바가 뭐였죠? 바로 공간적 분업하죠. 공간적 분업을 지향하죠. 공간적 분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분업. 본사는 이제 대도시에 위치하고요. 연구 개발을 하는 연구소 이런 것은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변에 있는가, 연구 환경이 쾌적한가, 여기에 따라서 존재할 것이고, 생산 기능 같은 경우는 어떻죠? 저렴한 임금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곳, 이곳에 자리를 잡겠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 자리 잡지 않겠죠.
4번에 세계도시에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 국제금융 업무 기능, 생산자 서비스 기능 등이 집중된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생산자 서비스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금융이라든지 광고, 그 다음에 회계, 그 다음에 법률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법률 서비스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 현상을 설명한 용어로 옳은 것은 교통, 운송, 정보, 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상품, 자본, 기술, 문화, 가치 등 유통이 가능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한 부분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활동이 지구의 다른 지역에까지 빠르게 확산된다. 뭘까요? 이거는 이제 세계화에 대한 내용이죠. 보시면 교통, 운송, 정보, 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상품, 자본, 기술, 문화, 가치 등이 유통이 가능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세계화와 지역화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있는가, 왜 증가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세계화와 지역화, 그 다음에 이 세계화,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되는 세계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세계화, 지역화의 개념은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계화는 무슨 뜻이냐? 삶의 공간이 개별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전 지구로 확대되어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교통수단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공간적 제약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특히 세계무역기구의 등장에 따른 자유무역이 확산되면서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다 지금 화면에 적진 않았지만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했던 바 있죠. 동질적 문화 경관이 나타날 수 있고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 자본, 정보가 증가할 수 있고, 다만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세계 여러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지역화의 경우는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갖는 현상, 그래서 특수한 지역적 요소들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현상, 이걸 우리가 지역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아까 우리 자료학습 1번에 있었던 베네치아가 있었죠. 베네치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화는 어떤 측면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가? 다국적 기업, 세계도시, 그 다음에 활발한 문화 교류. 다국적 기업은 무엇이냐? 세계 여러 국가의 자회사, 지점, 그 다음에 생산 공장 등을 두고 세계적인 규모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 그래서 이런 다국적 기업들은 이런 자회사, 지점, 생산 공간들이 한 구역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간적 분업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공간적 분업을 지향한다라는 거. 두 번째로 세계도시는 무슨 뜻이냐? 전 세계적으로 중심지역화라는 곳. 그래서 세계 경제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세계 정보 흐름을 주도한다. 세계도시의 대표적인 예로는 뉴욕이라든지 도쿄라든지, 우리나라의 서울도 세계도시로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문화의 이동 및 교류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가 형성이 된다라는 점,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차시에는 세계화에 따른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아마 수능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하겠네요. 그 전까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꾸준히 복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